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김화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적립식 투자의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보다 끝날 때 우상향하는 그런 대상을 골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원칙은 변동성을 좀 즐길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투자 대상으로는 잘못하면 영원한 패자를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적립 투자를 지속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었던 것은 미국 주가 지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립식 투자의 대상으로는 미국이 좋아 보입니다. 아래는 두 국가의 주가 지수입니다. 주황색 선은 주가고요. 파란색 선은 주당 순이익인데요. 두 모습이 사뭇 다르죠. 왼쪽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의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 이것이 한국이 대외 경제의 여건에 민감한 수출 비중이 큰 국가이고, 미국은 내수 시장도 크고,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진원지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시장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거 이외에 진짜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 국가의 ROE입니다. ROE는 Return on Equity, 한국말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모에는 자기 자본이 들어오고요. 분자에는 순이익이 들어오는데 여기서의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생산 비용, 그리고 채권자들에 대한 금융 비용, 세금들을 다 제하고 주주에게 돌아오는 순수한 순이익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결국 주주가 자금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익성 지표입니다. 한국은 8%를 간 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15%가 넘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럼 ROE가 높은 미국 기업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ROE가 낮은 한국 기업은 이익 성장도 안 나고 기업들이 돈을 말 그대로 못 벌기 때문일까요? ROE가 10%가 유지가 되는 두 기업의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업 1입니다. 이 기업 1은 작년에 자기자본 100, 그리고 이 자기자본의 10% 수준인 10만큼의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ROE가 그래서 10%가 되겠죠?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은 제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가지고 올해에도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10%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10이었으니까 올해는 11이 됐고요. 올해 자기자본은 110이었고요. 올해 순이익은 11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ROE는 10%가 됩니다. 기업 2를 보실까요? 기업 2는 기업 1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자기자본 100에서 이익을 10을 벌었습니다. 이 회사는 별다른 투자 요인을 찾지 못했고요. 현금 여력도 충분하니까 주주들에게 전부 다 배당을 했습니다. 순이익을 모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자기자본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100이고요. 그리고 이익은 작년하고 똑같은 10입니다. 이 경우에도 올해 ROE는 10%가 나오게 됩니다. ROE는 주주 기준에서 바라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ROE가 개선되는 것, ROE가 높아지는 것은 이익이 성장하는 경우에도 나오지만 재무 전략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가치주, 그리고 신흥국 전문으로 행동주의 전략을 펼치는 D 투자 회사가 국민연금과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드리는 대한민국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어떤 보고서가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안에서 이 회사는 대한민국은 자본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대만 수준으로 한국의 자본 배분이 개선이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8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주가,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의 자본 효율성이 너무 낮다,
모든 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재무 의사결정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가 않으면 주주에게 창출된 가치를 주주에게 환원을 해서 주주가 직접 본인들의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로 이 말입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 투자회사는 미국 회사고요. 주주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주주의 이익이, 즉 이 ROE라는 숫자가 지나치게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ROE는 결국 싼 주가 수준으로 귀결이 됩니다. 주가 순이익 비율, PBR이 1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장부가치 정도 수준으로밖에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이죠. 한국 증시는 아시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PBR 1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3배에서 4배 정도로 거래가 되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저희가 보는 것은 그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산업 혹은 그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으면 저희는 사고요. 빠질 것 같으면 팔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의 경영진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할 때 아주 잘된 M&A를 단행하거나 투자할 곳이 정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 금액을 늘리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훌륭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그 기업, 그 경영진의 자본에 대한 이해, 그 결과물로 나오는 ROE도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자본 효율성이 높아져서 지금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편으로 적립식 투자의 원칙과 그 대상으로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작은 돈으로 큰 목돈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